안녕하세요, 친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태아보험을 저한테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인데요. 이 태아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자녀가 출산을 했고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1세가 되기 전에 태아보험을 해제를 하고 긴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일반 건강보험으로의 의뢰 사항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보통 태아보험을 가입을 해줄 때에는 계약 전환, 계약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거든요. 계약 전환용 태아보험을 가입 이행해드림. 자, 무슨 말이냐면 20년 납 30세 만기 형태의 풀담보로 태아보험을 넣어드려요. 그 이유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게 태어났다. 선천질환 없고요. 그러면은 기존 태아보험을 해지하고 20년나 뭐 90세 혹은 100세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끔 해드리고 선천질환이 있거나 아픈 상황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기존 계약 전환용 보험을 계속 가져가는 플랜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계약 전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더 써드리면요. 이제 계약 전환용이라는 단 30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20년 납 30세 만기잖아요. 그러면은 동일 담보를 동일하게 30세가 된 시점에서 보험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 같은 보험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고 뭐 100세 만기든 뭐 90, 80세든 90세든 100세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납입해서 유지할 수 있는 제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태어났을 때에 왜 기존 태아보험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가져가느냐? 이거는요. 30세가 된 저 시점에서의 위험보험률을 적용받아서 이제 보장 특약이 의 가격이 결정되죠. 근데 위와 같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1세가 되기 전에 어, 새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어떻게 되죠? 1세의 위험보험률을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사실상 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선천질환이나 저체중 없이 아이가 그렇게 잘 태어났다. 사실상 뭐 언어장애, 뭐 언청이라고도 뭐 옛날 말로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을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태아보험은 20년나 90세 만 20년나 30세 만기의 풀담보를 넣어서 가입을 해드리죠. 저렇게 20년 납 30세 만기 풀담보로 이렇게 넣어드려도요. 얼마냐면 5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뭐 100세 만기 하게 되면은 저 건강보험만 태아보험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냐면 뭐 한 9만 원에서 뭐 11만 원, 뭐 15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제 아기한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 보니까 비싼 태아보험은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기에 대해서 태아일 때에는 오히려 태어난 아이보다 위험 보험률이 조금 더 높게 가미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서 이제 뭐 어떠한 이제 뭐 인큐베이터도 들어가지 않았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분도 이미 그 내용을 저한테 들었고 본인도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코치님 태아보험 가입 해지하고
아까 어린이 보험으로 20년 날 8세 만기 비갱신으로 들고 싶어요. 이분은 애초에 보험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굉장히 잘 이렇게 좀 저한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보장 내용은 태아보험 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견적받을 수 있나요? 근데 요 내용 사항에서 조금 이제 공부가 좀 덜 되시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왜? 태아보험 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견적을 내게 되면 풀담보로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10만 원이 뭐 훌쩍 넘어가고 20만 원 넘어갈 수 있죠. 왜? 20년나 30세 만기의 계약 전환으로 암진단비 1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때 20년나 8세 만기 1억 넣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지죠.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좀 수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어디 보험이 보장됐고 유리한 거라고 했을 때 제가 메리츠가 1입니다. 왜 메리츠를 1위로 제가 설정을 했냐면 보험료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종수술비가 들어간다라는 점. 그리고 3대 질병 질환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죠. 후유장애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일배책이든 다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해지환급형에서. 그래서 요 내용으로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라고 했는데 금액은 월 4만 5천 원 이하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 있었던 동일한 견적 동일한 태아보험 들었을 때 동일한 거는 풀담보였는데 4만 5천 원 이하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이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필수 보장 위주로 설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4만 5천 원 이하면 필수 보장 수술비 입원 일당인데 필수 보장 진단비를 좀 낮추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왜? 진단비가 풀담보로 넣었을 때에는 암 진단비 같은 경우 1억이 들어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뭐 뇌혈관이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것들 다 4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적정한 보험료로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보험으로 다시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뭐 최종적으로 가입을 하신 보험이 바로 요 보험입니다. 월납보험료는 6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필수 내용 사항부터 탑재를 한번 해보죠. 자, 질병 사망, 상해 사망은 어린이 만 15세 이하는 들어갈 수가 없죠. 상해 후유 장애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분이 상해 후유 장애를 원치 않았어요. 기본 계약을 저는 좀 낮추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리어 이거를 5천만 원 정도 가져가시죠. 왜냐 끝까지 가져가실 보험인데 이 상해 후유 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나중에 이걸 탑재 안 하면 후회하실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상해 후유 장애를 나중에 탑재를 하려고 하면은 최저 보험료 뭐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다시 또 해서 새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이 기존 보험에서 5천만 원 탑재를 1,600원 정도 내서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진단비 수술 먼저 볼까요? 1에서 5종 수술비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상해 1에서 5종까지 50에서 3천만 원, 50에서 3천만 원. 질병 수술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50에서 500만 원, 50에서 5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암 수술비는 질병 5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500만 원이고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밑에 있는 1000만 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 원 설정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수술비도 당연히 동일하게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니까요. 같이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이제 다 기재를 해줬고 질병 후유장 이제 후유장의 내용이네요. 위에 상해 후유장에 5천 했는데 질병 후유장에 3천만 원. 이분은 고도 후유 장애를 좀 탑재를 따로 하는 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3천만 원만 탑재를 시켜드렸어요. 5천만 원 들어가고 7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3천 정도만 들어가겠다라고 하셔서 3천만 원으로 들어간 내용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유사암 제외라고 써 있고 감액 없음이라고 써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암진단비 나와라. 여기 암진단비 있죠. 암진단비 보시면은 가입일 이후에 암 아래 유사암 제외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지급하는데 유사암 뭐가 들어간다고요?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 암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거를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만 지급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감액이 없다. 무슨 말이냐? 원래 일반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는 50%만 지급해줘요. 50%. 근데 그런 감액이 없고 심지어 뭐도 없어요. 면책조항도 없죠.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90일의 면책조항이 항상 달려있지만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달려있지 않다라는 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암진단비 얼마? 3천만 원인데 고해감도 같이 3천 유사암도 얼마예요? 3천만 원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뇌에 관련된 질환으로 봤을 때는 뇌졸중 진단비 자체를 탑재를 원치 않았고 뇌혈관으로서만.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2,000이면 뇌졸중도 2,000이 되고 뇌출혈도 2,000이 돼요. 왜? 뇌혈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심혈관도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2,000 탑재를 시키니까 심근경색 당연히 2,000으로 탑재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뇌혈관과 심혈관 관련된 수술을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진단비를 먼저 당연히 받게 될 것이고 수술비로서도 1,500만 원 지급받는데 회당 계속해서 지급하는 거 회당 계속해서 지급하는 거는 여기 이 1,500만 원 다 회당 지급할 수가 있는 내용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내용 사항이다. 1,000만 원 이상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서는 입원 일당 애기 보험이기 때문에 입원 일당을 탑재를 시켰어요. 왜 제가 입원비는 원래 성인 보험들은 잘 탑재시켜 드리진 않는데 애기들은 입원 일당을 2에서 3만 원 정도 탑재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상해 입원 일당 2만 원 1일부터 그다음에 골절 진단비는 딱 30만 원 탑재하시길 원했어요. 치아 파절 포함되어 있는 걸로써요. 그다음에 골절 수술비도 30만 원. 그다음에 일상 배상 책임은 탑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본인에게 있어서 탑재하길 원치 않았음입니다.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응급실 내원비 5만 원씩 탑재를 시키신 거 이게 되게 조금 본인이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애기들은 응급실 내원비는 웬만하면 꼭 5만 원 정도 탑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애기들 고열 있으면 응급실 먼저 가지 일반 병동으로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뭐 정신질병 장애 진단비, 특정 전형 진단비, 양성 뇌종양 진단비 같은 것들 보험료 단가 굉장히 낮지만 이제 조금 작지 않은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중증 화상 부식 진단비도 같이 마찬가지고 5대 장기 이런 것들 되게 좀 간략간략 좀 짜잘짜잘한 보험료인데 큰 진단비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원해서 들어가시고 싶으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보장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식중독 3대 진단 뭐야 뭐 소아 탈장 그다음에 어린이 개용 심장 관련 요것들도 다 본인이 원하셔서 이렇게 보험료 얼마 하지 않지만 보시면은 뭐 내용 사항에 되게 큰 진단비로 이제 좀 탑재가 가능한 내용 사항 이제 수술비도 그렇고요. 다 해서 574원이다. 그래서 6만 원 정도의 세팅을 해드린 내용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 보험 설계를 할 때도 이 정도로 탑재를 해드려요. 어린이 보험 설계할 때. 그래서 그 보험료는 20년나 8세 만기 하게 될 경우에 비슷하게 나오고요. 보통 30년이나 90세 만기 많이 하시던가 20년이나 90세 만기도 많이 하시죠. 그건 뭐 원하시는 것만큼 설계가 됩니다. 보여드릴 거는 이제 납입 면제 보시면은 자, 납입 면제 관련 사항 유사암 포함해서도 납입 면제,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납입 면제, 일반 상위 50%, 질병 50% 이상 후유장일 때 납입 면제입니다. 가장 납입 면제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해지환급금 예시표 봤을 때 무해지환급 병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내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죠. 근데 20년 차 때 현금률이 어떻게 돼요? 97.2%에서부터 쭉 늘어납니다. 언제까지요? 55세까지. 근데 65세가 될 때까지 70세가 되어도 97% 정도가 돼요. 하지만 만기까지 가져가면 다시 0원으로 수렴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효율적인 일반 보험 대비 3, 40% 정도 저렴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MG손해보험의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이 메리츠보다도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종수술비를 탑재를 시킬 수가 없고 그다음에 뭐 어린 청소년 보장 특별 약관 같은 것들도 이제 무해지환급형에서는 탑재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프리미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서 보상을 잘 해주고 좀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는 건 아직도 메리츠가 괜찮지 않나. 뭐 DB손보나 현대해상 뭐 기타 등등 다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탑재를 했을 때 가장 보험료 적정하고 원하는 제가 원하는 이제 보장 특약들 다 탑재시키는데 적정 보험료 나오는 거는 그래도 메리츠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태아 보험인데 좀 전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뭐 현대해상 9den구 갖고 있는데 좀 비싼 것 같은데 한번 나도 조금 분석을 한번 받아볼까 상담을 한번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린이 보험에 대한
뭐 이제 그런 컨설팅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친구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 있죠? 문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한 대기팀이 항상 한 3회에서 5팀 정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서라도 좀 기다리고 내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